수업에 앞서 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분업화 사회가 돼서 모든 게 도자 재료를 손쉽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흙이 이렇게 뽑아져서 도예인들한테 공급을 해주는 흙 요장이 있습니다. 이 흙을 그대로 만들기는 참 힘듭니다. 이 흙은 이미 뽑아서 구드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구드가 있는 거는 우리가 물레를 하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이 흙을 잘라서 꼬박 미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미 흙은 잘라 놓았고, 지금 이 흙이 구드가 있습니다. 구드가 있는 것을 흙을 풀어주는 것, 점력을 높이면서 흙을 안에 기포를 없애주는, 그래서 전체 흙이 골고루 잘 토련이 잘 되게끔 꼬박을 밀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꼬박을 밀었는데 이 꼬박이 안에 진공이 잘 됐느냐, 안에 공기가 있나 없나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얇게 잘라서 안에 손을 넣고 이렇게 훑어보면은 안에 기포가 생기면은 잘 못 민 거고, 지금처럼 전혀 기포가 생기지 않으면은 잘 밀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소리 때문에 들릴지 안 들릴지 모르겠는데 계기판이 있습니다. 토련기가 아무리 흙을 잘 토련을 한다 손치더라도 이 계기판이 올라가지 않고 바늘이 뭐 40이나 50이나 이 정도 올라가 있을 때는 토련이 되지 않습니다. 진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70 정도의 돼야 확실한 진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기계는 우리가 사용할 때 참 보기는 안전해 보이는 것 같아도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스크래에 의해서 흙이 밀어내지기 때문에 손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생각 없이 손을 이렇게 같이 밀었다 보면은 손이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있는 흙이 전부 다 밀어내질 때까지 기계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왜?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흙이 한동안 쓰지 않고 그냥 뒀으면 안에 흙이 굳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안에 있는 스크래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흙이 다 나간 상태입니다. 이럴 때 기계를 스톱, 멈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공이 잘 된 안에 공기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혀 안에 공기가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작품을 만들어도 분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토련을 하는 이유가 잘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토련을 하는 이유도 있고, 만들어 놓은 작품이 분량이 나지 않게끔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기계에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편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도자기를 만들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중심 잡기입니다. 흙은 어떤 흙을 사용하셔서 배우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중심 잡기를 시작할 텐데 초보자 분들은 흙을 너무 큰 흙을 넣고 하다 보면은 내 몸에 근력이 이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흙으로 처음부터 시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흙을 약 한 3kg, 4kg, 3kg, 2kg 정도 해놨는데, 처음에는 이 적은 2kg짜리를 물레에 얹는데, 이 물레는 나는 지금 현재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이 물레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혹 왼손잡이가 한다 그러면은 이 물레를 왼손잡이가 한다 그러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왼손잡이가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 회전이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가 확실히 틀린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첫 번째, 흙을 조금만 떼서 콩알 마침 이렇게 떼서 물을 살짝 묻히고 돌아가는 물레판 위에다가 살짝 묻혀주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 흙을 정중앙에다가 놓고 그렇게 해놓으면 이 흙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지금부터서 흙을 또 두들기겠습니다. 이렇게 두드려 주시고, 자, 그러면 그진 중심에 놓여져서 센터가 났습니다. 그럴 때 다시 떨어지지 말라고 왼손 손가락 검지가 살짝 눌러주고, 오른손잡이에만 중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손에는 오른손잡이는 장외근과 장근을 이용해서 흙을 끌어올릴 텐데, 오른쪽 팔꿈치가 내 허벅지에 대주시고 장외근을 이렇게 쓸어서, 자, 시계 방향으로 치면은 5시 방향에서 밀어주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5시 방향에서 이렇게 쭉 밀어주니까 아까 흔들리던 그릇이 중심이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이럴 때 왼손 손가락 끝과 왼손 손가락 4개, 네 손가락을 꺼서 모아주시고, 장근, 이 안에 손은 닿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른손은 장외근이 이렇게 밀면서 이 장근에 손이 닿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밀고 왼손을 꼭 눌러줍니다. 눌러주니까 흙이 쑥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럴 때 오른손 장근이 붙여서 위로 밀어서 올리면은 중심이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자, 다시 밀고 조여주고 검지와 엄지가 붙은 상태로 이렇게 밀어주시는 겁니다. 왼손은 대신에 꼭 눌러만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올리면은 또 흙은 굳어가 있는 상태라 잘 또 한 번 더 내려주는, 살며시 밀어주기만 하면은 그냥 지가 주저앉습니다. 하나도 힘을 들이지도 안 하고 밀어서 올리기만 하면은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게 한두 번 해서는 쉽게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밀어주는 위치는 약 한 3분의 1 지점에서, 자, 밀어주기만 하면은, 자, 흙이 솥을 주저앉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밀기만 밀지 말고 올라가 줘야 됩니다. 오른손이 이렇게, 자, 이렇게 올라가니까 너무 쉽게 주저앉았어요. 자, 여기까지 중심 잡기를 했습니다. 그릇을 이제 만드는 것을 배울 텐데, 자, 처음에 컵부터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꾹 두 손을 눌러서 끌어올려 줍니다. 자, 많이 끌어올려서 높게 하다 보면은 내 손높이가 높아서 그릇을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컵을 하나 만들더라도 내 눈높이, 지금 이해가 내 눈높이입니다. 본인의 이 눈높이, 내가 동작을 가장 쉽게 취할 수 있는 그 눈높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심이 잡혔습니다. 자, 왼손을 갖다가 밀착을 시키고 그 다음 오른손을 왼손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이 물레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 손끝에 받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덮어주시면은 아무래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른손 엄지를 정중앙을 찌그시 누르는데 힘을 꽉 주고 찌그시 눌러줘 보세요. 찌그시 천천히 엄지가 정중앙을 찌그시 눌렀습니다. 이럴 때 센터가 잘 나오고 그랬을 때 또 물을 한번 찍어 와서 살짝 묻혀 주시고 왼손은 그대로 이 검지가 수직을 향하게 이렇게 하고 안에 있는 엄지가 양손의 엄지가 위를 살며시 끌어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다시 오른손 엄지가 안으로 들어가고 손끝과 오른손 손끝이 이렇게 살짝 한번 조여 주십시오. 자, 이 하나의 야구 글러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속에서 기물이 놀겠고, 자, 이렇게 받쳐줬습니다. 이렇게 영향이 미치게 너무 밀어버리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왼손에 붙여주고 있는 왼손이 전체가 끝이 다 닿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오른손 중지가 금지와 약지가 서로 이 엄지를 이렇게 덮어줍니다. 손끝에 힘을 주고 이 중지를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잡아서 정중앙을 이 중지가 자 손끝에 힘을 주고 지그시 눌러줍니다. 약 한 1, 2cm 정도 들어갔을 때 안에 있는 손가락 중지가 살며시 구부려 주세요. 구부리고 천천히 끌고 올라오면은 금방 컵 모양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형태의 컵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흙을 끌어올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계란컵 모양으로 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게 지금 왼손이 전체 바깥에서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다 붙이기 위해서 안에 있는 왼손의 엄지가 안에 중지가 들어가 있는 이 손의 엄지가 이렇게 안으로 잡아줍니다. 이걸 이렇게 밀착시키기 위해서 자 손이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컵은 일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지그시 눌렀다가 자 지금 이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려 주세요. 안에 들어갔던 손가락이 이렇게 지그시 손끝을 누르고 들어갔다가 자 끌어올릴 때는 이렇게 약간 구부려서 포크레인이 흙을 받듯이 바깥에 손은 밀어주면은 자 쉽게 컵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쭉 끌고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닥을 스펀지를 가지고 바닥이 팽팽하지 않으면은 물이 고여가 있다든지 개질이 고여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나중에 구웠을 때도 보기 싫고 또 그거로 인해서 불량이 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흙을 이제 컵 모양으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컵이 이런 컵이야 계란컵 모양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여기다가 물을 살짝 묻혀주고 오른손 엄지는 안으로 넣으시고 자, 이 중지 끝도 살며시 눌러주면은 이렇게 쉽게 오므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폐저가 있는데 엄지를 안에 넣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게 두루룩 하고 오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엄지를 안으로 넣고 이렇게 오므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계란형 컵을 만들었는데 일자를 만들고 싶다. 여기서 바닥에서 이 중지나 금지나 들어가서 살짝 눌러주면 일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컵 만드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이 선로줄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드는데 들어서 옮기는데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약지와 중지를 벌려서 지금 이걸 들면은 이게 뒤뚱거립니다. 뒤뚱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지가 와서 살짝
밑부분을 잡아주면은 천리를 가더라도 뒤뚱거리지 않고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컵을 만드는 모양을 설명을 해드렸고, 달 항아리와 병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흙을 끌어올릴 때는 내 눈높이에서 끌어올리라고 또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떤 그릇을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이 두께도 틀리져야 됩니다. 나의 눈높이는 여기입니다. 자, 엄지손가락의 끝에다가 힘을 잔뜩 주고 지그시 눌러줍니다. 손가락을 세워주시고 오므려주시고, 자, 엄지는 바깥에 검지가 서가 있는 쪽에서 이렇게 밑에서 위로 이렇게 끌어올려 주시면은 흙이 얇게 끌어올려집니다. 자, 엄지가 살며시 안에 갔다가 절대 충격을 줘서는 안 됩니다. 안에 갔다만 넣어만 놓고, 자, 왼손과 오른손 손끝이 이렇게 오므려 주세요. 자, 오므려졌습니다. 중지가 정확히 정중앙을 손끝에다 힘을 주시고 약 2, 3cm 들어가서, 자, 손가락 끝이 포크레인이 돼 주십시오. 손가락 끝이 포크레인이. 바깥에 있는 왼손과 안에 있는 손가락 끝이 같이 올라오는 겁니다. 자, 다시 이렇게 또 지그시 눌러주시고 살며시 또 안에 있는 손가락이 포크레인이 돼서 끌어올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흙은 밑은 이렇게 두꺼워 있습니다. 두꺼워 있는 것을 안에 중지가 안에 들어가서 바깥에 있는 검지가 살짝 눌러 주셔야 됩니다. 안에 여기를. 자, 여기서 끌고 오는데 여기서 살짝 밀어 주시고, 자, 그러면은 두 개를 짜면은 치약 짜듯이 흙이 이 두꺼웠던 게 좁아지면서 올라갑니다. 자, 이럴 때, 자, 살짝 밀어주고 올라갈 때는 터치만 하시되 전혀 밀어주시면 되지 않습니다. 밀면은 더 얇아져서 그릇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약 1, 2cm만 더 들어가서 이렇게 끌고 올라왔습니다. 안에 엄지가 그냥 이렇게 오물면은 여기 복주머니처럼 두루룩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지가 안으로 보호를 해주고 절대 힘을 주시면 안 됩니다.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오므려 줄 때도 절대 손에 안에 있는 엄지는 힘을 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오므려 주고 팔꿈치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끊어 주셔야 되는데, 팔꿈치는 이용을 안 하고 이것만 갖고 하려고 그러니까 올라오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의 모든 내 팔의 전체를 다 같이 움직여 주시라는 겁니다. 팔꿈치가 빠지고, 자, 이렇게 세워줬어. 자, 왼손은 이걸 끌어올릴 텐데, 자, 중지와 엄지가 살짝 조여주세요. 그리고 이 검지는 세워주세요. 또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안을 보고 똑같은 크기의 모양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줬어요. 자, 이렇게 끌어올려주고 난 다음에 제가 적은 미니 달 항아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손이, 자, 들어가다 보면은 물이 없어. 그럴 때는 살며시 찍어와서 묻혀주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손가락 끝이 또 포크레인이 돼줘야 됩니다. 이 손가락에 포크레인이 돼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밀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계속 밀어내면은 주저앉아 버립니다. 자, 들고 올라오세요. 미니 항아리를 만든다 그랬으니까 배가 한없이 불러야 되겠죠. 자, 이럴 때 왼손은 그저 가서 전혀 충격이 없이 터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왼손이 아무 힘을 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혹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옆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를 내고, 자, 입을 만들 겁니다. 자, 입을 조일 때는 혹시 또 이 안에서 이를 들여다보고 물기나 개질이나 있다 그러면은 닦아주시고, 자, 물을 살짝 묻혀서
자, 엄지가 안을 넣고 절대 넣어서 이렇게 힘을 주면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입을 오므려 보겠습니다. 밑에 전혀 기물에 충격이 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밀어서 오므려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럴 때 항아리가 둥그러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둥글지 않아. 여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자, 배가 놓지 않는 곳을 중지 제일 긴 손가락이 들어가서 이렇게 다듬어주고, 항아리 모양이 됐나 안 됐나 보면은 이쪽에서 보는 거와 이쪽에서 보는 거와 두 개가 틀립니다. 그래서 항아리는 언제든지 좌우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입을 만듭니다. 지금 이제 입을, 항아리 입을 만드는데 새끼손가락이 여기서는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새끼손가락이 여기다가 살며시 눌러주시고, 자, 안에 있는 중지는 자, 옆으로 살짝 제껴주는데, 이럴 때 여기서 밀어주고 난 다음에는 이 손가락은, 새끼손가락은 전혀 터치를 하면 안 됩니다. 빠져주시고, 자, 항아리 입을 만들고 이 천잡이로 천을 잡아주고, 조금 전에는 이 항아리를 만들어서 이 선로줄로 갖고 그릇을 땄는데, 지금은 이 칼을 가지고 한번 쉽게 따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바닥의 높이는 여기입니다. 여기. 바닥 깊이는 여기입니다. 이 여기에서 약 1cm 밑에서 왼손 엄지와 금지가 살짝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누르고 난 다음에 이 칼을 살무시 밀어 넣어주면은 그릇이 쉽게 이렇게 따집니다. 자, 이런 작은 미니 항아리를 만들어 봤고, 다음은 목이 긴 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 눈높이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았습니다. 오른손은 왼손을 살짝 덮어주고, 얼굴에 코가 이 중앙에 간다 싶게, 그렇게 하면은 아주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온 몸이 하나의 혼연의 일체가 되듯이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 손이 꼭 가위손이 돼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위손이 돼주고, 엄지가 그전 약지까지 오게 이렇게 잡아서 지그시 눌러서 첫 번째 쭉 포크레인이 돼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왼손은 절대 올라오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올라오다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왼손은 약 8분 넘선을 지날 때 수동을 하고 있고, 오른손만 올라와야 줘야 돼요. 지금 여기서 누를 때는 이 금지, 바깥에 있는 금지가 살짝 밀어서 두께를 얇게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또 지그시 눌러서, 자, 바깥에 있는 금지나 중지가 살짝 눌러서, 자, 두께를 얇게 만들고 난 연후에 안에 손이 천천히 끝까지, 안에 손은 끝까지 올라오고 왼손은 여기에서 멈춰줘야 됩니다. 바닥을 깨끗하게 여기서 엄지를 넣고 왼손은 조여서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자, 올려주고, 한 번 오므릴 때마다 이 기물은 두께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손을 가볍게 안에 들어가서 엄지와 중지가 같이 맞대이게, 안에 있는 중지, 바깥에 있는 엄지가 살며시 잡아서 바깥에 있는 새끼손가락이 잡고 있는 엄지를 밀어 올리면은 이렇게 얇게 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손가락이 또 여기서는 등장을 하죠.
검지가 이렇게 서가 있어요. 자, 끌어올리니까 그대로 또 올랐습니다. 아까 먼저 항아리 만들던 거와 똑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병을 만들 때는 배가 항아리 배보다 적게 나갑니다. 자, 제가 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또 포크레인이 돼서 살며시 아주 가볍게 배를 내줍니다. 크레인만 잘 만들면은 뭐든지 쉽게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배를 가볍게 조금만 내줬습니다. 안에 물을 제거하고 여기서는 자, 이 약지가 살며시 왼손 엄지와 중지가 약지를 오른손 약지가 조여서 이렇게 오므려 줍니다. 끌어올려주고 다시 배가 들러온 곳에 손이 들어가서 밸런스를 맞춰주고 왼손 중지 손끝과 왼손 엄지가 살며시 조이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이 올라갈 때, 자, 여기는 가늘기 때문에 얇기 때문에 빨리 오른손 엄지가 안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시 조금 더 길게 하기 위해서 오른손 중지, 손 지문이 엄지와 같이. 자, 엄지와 같이 하는데 여기서 잡아주는 왼손 새끼손가락이 엄지를 이렇게 밀어 올려줍니다. 이 손 스스로도 올라가는데 왼손이 이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밀어 올려주면 좀 쉽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를 살짝 오므려 줬습니다. 살짝 오므려 주고 다시 지금은 세우지 않고 그냥 두 손이 같이 오므려 줍니다. 자, 이렇게 오므려 주고 그러면 이 손을 살짝 세워 주세요. 자, 여기를 이렇게 오므려 준 연위에 손을 이렇게 세워 주시고 왼손이 쭉 끌어올려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백 모양이 됐어요. 이 얘기하다 보니까 센터가 좀 흩어졌습니다만은 칼로 이렇게 잘라버리고. 자, 꽃을 한두 송이 꽂을 수 있는 병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럴 때, 자, 그릇이 좀 빨리 마르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개질이 많이 묻어가 있습니다. 이 개질을 내가 쓰고 있는 정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며시 훑어주면은 건조가 빨리 됩니다. 자, 이마침 묻어가 있습니다. 이게 묻어가 있으면은 이마침 안 마르는 겁니다. 자, 여기가 바닥입니다. 바닥 1cm 밑에서 또 이렇게 살짝 눌러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cm를 띄우지 않고 바로 해버리면 안에 있던 바닥을 팽팽하게 패놨던 바닥이 빨려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돼버려요. 그럼 국각기 할 때 빵꾸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꼭 살며시 눌러서 자,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병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접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접시. 굳어 있는 흙을 자, 이렇게 두들겨야 됩니다. 이렇게 작은 때려서 팽이 모양을 해주면 되는데 처음에 하다 보면은 막 때려서 이러놓으면 이 중심 잡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장외근이 쓸어서 밀어서 돌아가는 물레 반대 방향으로 데쳐주는 겁니다. 밀어주고 왼손 손끝과 4개의 손끝과 장근이 힘을 같이 해줘. 오른손은 왼손보다 약 손가락 하나 내지 2개 정도 이렇게 엇박자가 돼서 올라가 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를 끌어올릴 때
왼손이 먼저 올라가면은 주저앉히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다시 꼭 눌러서 또 오른손은 이렇게. 자, 이 오른손은 이 장외근과 장근 뺏길 필요 없습니다. 왼손은 손가락 끝과 장근이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른손을 사용을 많이 해서 오른손 손가락이 이렇게 눌러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참 잘못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른손 엄지만 이렇게 밀착시켜서 올라가면은 이렇게 쉽게 중심이 잡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접시를 만드는데 접시를 대부분 우리가 그릇을 만들 때는 접시는 넓기 때문에 바닥이 넓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접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요령입니다. 왼손을 갖다 팔꿈치를 붙이고 이 손도 붙이고 왼손 손끝을 붙여주고 밀착을 시켜서 오른손 엄지는 손끝에다가 힘을 주고 천천히 지그시 눌러서 센터가 잡혔다고 생각이 될 때 살며시 놔주는 겁니다. 놔주고 자, 여기서 펴주시고 자, 접시를 만드는데 접시 만드는 거는 참 쉽습니다. 왼손이 이 손가락이 글러브가 돼줘야 되는데 이렇게 가위손이 돼서 넣어주시고 이거를 넣을 때 여기다가 힘을 주고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가 좁아져서 아무짝에도 못 씁니다. 그대로 갖다 넣어주시고 자, 왼손이 엄지가 근 약지까지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잡아주고 오른손 중지는 지그시 눌러서 살며시 끌고 나옵니다. 바깥에 손이 힘을 많이 줘버리면은 너무 얇아져서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자, 왼손이 받치고 있는 왼손이 자, 입 끄고 나올 때는 같이 넘어져 줘야 됩니다. 같이. 그 대신에 왼손은 전체가 다 밀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왼손이 밀착이 되지 않고 이렇게 끌어올리다 요리 하다 보면은 그냥 홀랑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왼손이 이렇게 받쳐주셔야만이 온전한 접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스펀지를 가지고 바닥을 살짝 펴주고 자, 앞으로 당기면서 이 손가락이 돌아가는 물레 원심력 반대 방향으로 당겨주셔야 그릇이 늘어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저 앞으로 내는 안에 있는 손이 당겨주고 있어요. 당기면서 같이 넘어가주고 있어. 접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접시가 이 정도의 넓이면은 굽이 조금 넓어야 되는데 나중에 정형을 하고 따듬고 난 다음에 굽이 좁으면은 그 불에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아까 먼저처럼 만들 때처럼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 봤고요. 다음은 똑같은 방법으로 접시를 만드는데 자, 흙을 끌어올리고 이번에는 굽을 좀 넓게 할 겁니다. 이렇게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왼손을 이렇게 밀착을 시켜주고 잡아주고 오른손이 이렇게 눌러주세요. 자, 눌러줄 때 왼손이 잘 받쳐줘야 됩니다. 오른손 장근이 이렇게 쭉 눌러주고 그러니까 굽이 좀 넓어졌어요. 아까 그보다는 넓어졌어요. 이럴 때 살짝 조여서 올려주세요. 지금은 전혀 이 날개가 펴져서 이 만들어 놓은 접시보다 적어질 것 같아도 이거보다 더 커집니다. 지그시 눌러서 중심을 잡은 연위에 물을 주고 살며시 천천히 펴주시고 가볍게 해주고 안에 있는 중지가 자 이렇게 받쳐주고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해주고, 다음은 손가락을 이렇게. 똑같습니다. 아까 끌어올리던 컵 모양과 바깥에 있는 엄지는 꼭 중지까지는 이렇게, 자, 포크레인. 자, 당겨서, 자, 올려줬어요. 지금 요 끝만 잡아주고, 이 밀착만 대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펴서 넘어가는데, 이걸 밀어주면 안 돼요. 같이 펴줄 때는 이렇게 같이 들어 놓아줘야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스펀지를 가지고, 자, 예쁘게 골랐습니다. 이렇게 넓게 해도 이 받침이, 이 바닥이 지금 이렇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릇이 지금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접시를 만들 때는 꼭 필요한 도구가 또 하나 있는데, 이 나무 헤라가 있습니다. 손을 받쳐주시고 약 한 10도 정도를 눕혀서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고 쭉 당겨주시면은 안에 손자국이 났던 부분들이 전부 깨끗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자비를 잡아서 센터를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고, 이 칼을 갖고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선로줄로 사용하실 때 이걸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미는 사람들이 있는데, 밀어버리면은 밑이 센터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선이 왼손은 놔버리고 오른손만 당겨주면은 돌아가는 원심력에 의해서 다 잘라져 버려요. 제가 쑥 한 밀어여는 보겠습니다. 쑥 밀어여니까 떨어졌어. 이럴 때 이 금지가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해서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 놓은 이 그릇을 정형을 할 수 있는 굽통, 일명 갓을 필히 만들어 줘야 내가 만들어 놓은 그릇을 정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갓은 만드는 거는 참 쉽습니다. 중심을 잡고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이 굽통은 좀 도톰하게, 첫 시작은 다 똑같은데 모양만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자, 이 윗부분이 나중에 물레 위에 거꾸로 앉혀져서 이 밑에 부분부터서 적은 그릇부터서 큰 그릇까지 여기에서 다 정형이 될 겁니다. 자, 이건 내일 하려고 그러면은 될 수 있으면은 따뜻한 곳에다가 두고 밑을 빨리 말려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내일 정형을 할 수 있는 굽통까지 전부 마무리가 됐습니다. 컵을 한번 깎아 보겠습니다. 자, 이 컵도 자, 여기다가 센터를 잡고 꼭 눌러주세요. 이거는 조금 건조가 되었군요. 좀 많이 말랐어요. 성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예출도 삼가해 주시고 지켜보셨다가 또 이렇게 얇게 만든 그릇들은 더 쉽게 빨리 마릅니다. 1차 컵을 만든 거를 이렇게 가장자리부터서 먼저 다듬어 주시고, 자, 굽을 또 깎는데, 모양의 굽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왼손 엄지와 왼손 중지는 굽을 붙들어서 이렇게 날아가지 못하게, 칼은 약 45도를 이렇게 구부려서 지그시 눌러서, 자, 팔을 살짝 안으로 당겨줍니다. 이렇게. 자, 두드려 보고. 너무 깊이 들어가서 애서 만들어 놓은 제품들 다 망가뜨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하고 두드려 보시고 그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이. 자, 이 컵이 처음에
성형을 할 때는 계량컵이었는데 그 계량컵을 민때만 살짝 내줘서 이렇게 1차 컵이 됐습니다. 이 그릇들은 입이 좁기 때문에 얹어놓고 깎으면 다 부사지고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뚫을 겁니다. 빵꾸를 낼 겁니다. 자, 이렇게 빵꾸를 내는데 이 좁은 거부터서 먼저 이렇게 놓고, 자, 센터를 잡고, 자, 이 칼을 지그시 눌러주면은 그냥 이렇게 쉽게 깎이는데, 자, 이 소리는 약 2, 3mm. 이렇게. 자, 이 목을 깎을 때는 칼을 이렇게 대면은 뭐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 금지가 칼을 덩어리에서 이렇게 붙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병을 하나 깎아 봤습니다. 자, 이제 달 항아리를 한번 깎아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두니까 이대로 만든 대로 그대로 센터가 났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자, 이 소리는 꼭 필수적이다. 이거는 습관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한번 깎아내고 두들겨 보고. 이건 정말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또 미니 달 항아리를 한번 깎아봤습니다. 이제 접시 깎는 거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접시는 넓은데 요 위에서 깎아도 깎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잘 갑니다. 그래서 밑을 가감히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이게 넓어야 이 접시가 도망을 가지를 않습니다. 접시는 이 입지름에 비해서 굽이 좀 넓어줘야 됩니다. 입지름은 넓은데 굽이 좁으면은 도자기를 1250도 고온에서 구워낼 때 그 힘에 못 이겨서 이렇게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자, 여기는 두껍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이 바깥쪽이, 이 밑쪽이 이 소리가 나면은 이런 거는 굽지 말아야 됩니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만져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두껍고 안쪽은 두껍고 오면서 얇아졌습니다. 그래야 불을 1250도 고온을 올리더라도 만든 모양 그대로 우리가 간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반대로 여기는 두껍고 여기는 얇았어. 이 그릇은 내가 원하는 그 모양이 나오지 않고 뒤집어져 버리는.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 깎아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 거 다시 또 깎아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큰 그릇에 굽이 여기가 이렇게 좁게 한다. 이 접시는 아마 생존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음식을 놔도 한쪽 기울어져 버리고요. 자, 이 소리가 계속 같은 소리가 나올 때는 계속 깎아주시면 됩니다. 이 말라서 건조가 약간 된 상태에서는 그 소리를 가늠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래서 그 소리가 계속 될 때는 계속 조금씩 깎아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번 시간에 만들었던 컵과 항아리, 병, 또 접시, 차도구 세트, 이렇게 전부 청형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결합되고 접합된 그릇들을 이제 건조를 하는데 한 2, 3일이면은 건조가 됩니다. 건조가 되는데 만약에 급해서 이 마르지를 않는 거를 초벌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다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2, 3일 정도는 말려서 건조를 해서 초벌구이가 될 수 있도록 초벌은 930도 C에서 저는 초벌을 하고 있습니다. 초벌하고 난 다음에 다음 또 시우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화를 이용해서 그림 그리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럴 때 지금 주의해야 될 게 청화 안료의 농도가 참 적당해야 됩니다. 너무 진해도 붙이 나가지를 안 하고 너무 진해서 덧칠을 해도 유액이 두꺼우면 벗어져 버립니다. 지금 이제 꽃이 슬슬 피고 있습니다. 그라데이션 이 농도를 할 때는 아주 묽은 물처럼 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하면 제경음상은 좋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그냥 초벌내는 거와 그라데이션을 했을 때와 그 차이점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청아는 아무리 얇아도 갖다 조금이라도 칠한다 그러면은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청아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미엽 하나만 이렇게 또 그림까지 그려봤습니다. 이 발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발수제라는 게 나와서 이 발수제를 따뜻한 물을 조금 한 2방울 하고 발수제 한 번만 찍어 와서 이렇게 희석을 해서 뚜껑이 앉을 자리에 이렇게 묻혀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이렇게 해놔 놓으면 여기에는 유약이 묻지를 않습니다. 이 벽에 닿는 면에도 여기도 이렇게 발수제를 묻혀주셔야 유약이 묻지를 않습니다. 지금 천공을 갖고 구멍을 뚫었는데 여기도 이 발수제를 이용해서 이 적은 3mm짜리 구멍에 이 발수제를 묻혀주지 않으면은 물을 해도 괜찮습니다. 물을 많이 먹여놔도. 그래서 발수제를 이렇게 발라주시고 3mm 되는 적은 구멍에 유약이 묻지 않아서 구멍이 다 뚫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수제 바르는 방법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시우 유약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통에 옷을 입히는 유약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돌가루와 모든 게 물과 함께 희석이 돼서 유약을 만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옷을 입히는 유약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약은 전부 돌가루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돌가루가 물과 희석을 했기 때문에 또 가라앉습니다. 저어주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릴로 저어서 그 농도를 유효적절하게 잘 맞추셔야 두껍지도 안 하고 얇지도 안 하고 아름다운 우리가 작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매를 이용해서 여기에 보면은 50, 40, 30, 20, 10 이렇게 올라갈수록 유약이 묽어지고 내려갈수록 유약이 뻑뻑하게 죽처럼 되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봄에는
40에서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에서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이 도자기에 옷을 입힐 수 있는 그 농도가 됐습니다. 자, 옷을 입히는 유약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적은 것들은 전부 다 이 집게로 이용해서 하는데, 자, 집게를 잡고, 담구었다가 끌어내고, 자, 여기에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유약이 묻지 말라고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발수제가 하면은 여기는 유약이 묻지 않아서 유약 작업하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잔을 이 시유를 할 때 유약이 너무 두꺼워도 불에서 벗어질 수가 있습니다. 톡톡 하면 치는 이유는 여기에 구멍이 뚫리라고 한번 톡 쳐주는 겁니다. 지금 더 중요한 게 여기 밑에는 전부 유약이 묻어가 있습니다. 물이 머금고 있는 스펀지에서 이렇게 닦아 주셔야 됩니다. 이걸 닦아 주지 않으면은 우리 유약은 전부 1250도, 한 10도서부터서 유약이 녹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서는 유기질화 되는 겁니다. 반짝반짝하게 이제 녹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 굽을 닦아주지 않고 그냥 바로 들어가면 붕판에 붙어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이 굽 밑에 조금이라도 유약이 묻어가 있으면은 틀림없는 불량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우를 마쳤는데 나머지 이 다관을 자 여기에 지금 보면은 유약이 이렇게 묻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닦아야 되고 뚜껑에도 보면은 여기에 또 유약이 묻어가 있습니다. 이걸 또 제거하는 작업을 해서 전혀 도자기와 상관이 없는 정반대인 아루미나 가루를 여기에다가 떨어서 묻혀서 뚜껑을 닫아서 소성을 하면은 뚜껑도 붙지 않고 또 예쁜 쓰기 좋은 다관이 탄생이 될 수 있습니다. 닦는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수제를 발랐는데도 이렇게 유약이 묻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붓을 갖다가 이렇게 떼면은 쏙 빨아먹습니다. 이렇게 깨끗이 닦아줘야 됩니다. 이 닦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옆에 희우된 거를 닦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구워놓고 보면은 굉장히 보기 싫게 됩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유약이 묻어가 있으면은 뚜껑과 뚜껑이 붙어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자, 안에도 아까 발수제를 발랐으니 자, 깨끗이 닦아내 주시고 유약은 녹기 때문에 전부 덩어리가 돼서 구멍을 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어서 완벽하게 다 떨어주시고 뚜껑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유약이 묻어가 있습니다. 그 유약을 이렇게 닦아주셔야 됩니다. 또 옆면도 유약이 묻어가 있을지 모르니 이렇게 잘 손질을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얹으면 되는데 얹기 전에 이 물은 아루미라는 건 아루미나 가루라는 건데 이 아루미나를 물과 희석을 해서 혹시
붙을지 몰라서 이렇게 붙지 않게끔 자 이렇게 해주고 자, 뚜껑도 여기도 그냥 이렇게 발라줘도 됩니다. 이렇게 아루미나가 다 전체적으로 묶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작업을 해서 다간 주전자 유약 손질하는 것을 마쳤습니다. 지금 적재를 해서 불을 또 잘 떼서 완벽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적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도자기를 시우해 놓은 도자기에 그 높이를 맞춰서 이 지주를 세워야 되는데 그 높이를 맞춰서 하나하나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주를 세 곳에다가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 가마는 루베를 치면은 0.3루베 가마인데 임시로 적게 금방금방 우리가 불을 뗄 수 급한 거를 만들어서 빨리 할 수 있는 일종의 시험 가마이면서 아주 미니 이런 가마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마를 적재를 했습니다. 적재를 하고 불을 다리는 데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마 불 때는 방법은 세 가지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산화불이 있습니다. 산화불. 산화불은 불을 가두지 않고 바로 굴뚝으로 열이 다 빠지는 산화불이 있고, 중성불이 있습니다. 중성불이. 가마에서 불거리가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안에 그대로 멈춰가 있을 때를 중성불이라 하고, 우리가 지금 내가 떼는 불이 환원불입니다. 환원불. 불 구멍에서 불이 나오도록 하는 게 환원입니다. 처음 한 4-5시간은 쭉 불을 서서히 올려주면서 950도가 될 때까지 불을 천천히 끌어서 떼줍니다. 950도가 되면 환원을 거는데 그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가마마다 그 온도 차이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어떤 분들은 1000도에서 거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980도에서 거는 분도 있고 우리 가마는 그런 식으로 980도나 1000도를 가면은 내가 원하는 색상이 나오질 않고 엉뚱한 색깔이 나옵니다. 갈색이 나온다거나 검게 나온다거나 누렇게 나온다거나 본인의 가마의 성능을 맞추셔야 됩니다. 한원 걸기까지는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불을 떼고 한원 걸고 나서는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불을 떼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도자기 유약은 전부 돌가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돌가루가 유기질화 될 때까지 온도가 상승을 해야만이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그런 작품을 탄생이 되고 볼 수가 있습니다. (950도가) 되면은 환원을 걸고 또 깊이 불을 떼서 한 6시간이나 7시간 지난 후에 불을 소화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다 녹아서 예쁜 도자기만 다음날 녹기만 이제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불을 다리고 문을 닫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을 닫고 위에 불구멍을 바로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안에 유약을 시우했던 유약이 건조가 되면서 냉기가 수분이 이렇게 빠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문을 열어놓고 위에 문을 열어놓고 불을 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약 1시간 이후에는 막아주시고 불을 떼면은 효율적인 온도를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손을 대보면은 촉촉한 수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분이 30분이나 1시간 후에는 이게 뽀송뽀송한 그런 게, 그럴 때 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불까지 따리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이 가마에 들어가서 문을 여는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이제 가마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작품이 완성되어 나왔습니다. 우리 또 배우시고 이걸 보고 꼭 다 이렇게 처음처럼 이렇게는 해낼 수는 없겠지만 조금 미흡하더라도 자꾸 해보면서 완성작품을 이룰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들이 다들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내가 만든 도자기에다가 잠깐이나마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네요. 그래서 차 한잔 하는 시간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주위 분들, 좋은 분들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한 잔씩 나누는다면은 더없이 좋겠다. 오늘이 차 맛이 유난히 더 좋습니다.